그날 한 남자가 바닥에 던져진 동전을 주었습니다. 화려한 파티장 한가운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마실 것 사와. 재벌 2세의 차갑고 오만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동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가 지난 5년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평생 간직해온 한 문장이 오늘 이 남자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모욕과 절망 너머에서 피어난 진짜 리더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전남의 작은 섬마을,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부서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김강주는 집 앞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페달을 밟으며 깔깔 웃었고 작은아들은 아버지 등에 매달려 장난을 쳤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가끔씩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이었습니다. 강주는 42살이었습니다. 섬에 있는 작은 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했고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이곳에서 5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떠나온 지 벌써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이제는 섬을 더 좋아했습니다. 바다에서 뛰놀고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학교 친구들과 골목을 달리는 일상이 익숙해졌습니다. 강준에게도 이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복잡한 생각 없이 매일 공장에 출근해 일하고 저녁엔 가족과 밥을 먹고 주말엔 아이들과 낚시를 갔습니다. 누군가는 단조롭다고 했지만 강준은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다 보면 과거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들, 대기업 식품 회사에서 일하던 날들, 그리고 그를 지탱해 주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고태훈 전무였습니다. 고 전무는 강준이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그를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열정적이었던 강준은 프로젝트마다 앞장섰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수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한 탓에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강준은 책임을 물어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고 전무가 나섰습니다.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강준을 질책할 때 고 전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인데 상사가 대신 책임을 진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 전무는 결국 승진해서 누락되었고 강준은 회사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고 전무는 강준을 불러 말했습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어요. 이번 일을 잊지 말고 다시 일어서세요. 그 말은 강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강준은 더욱 신중하게 일했고 실력도 쌓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떠나 이곳 섬으로 왔습니다. 고 전무와는 그 뒤로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고 전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강준 씨 잘 지내고 있죠? 다음 주에 회사 창립 기념 파티가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섬을 떠나 서울까지 가는 것도 부담이었고 무엇보다 과거의 기억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고 전무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파티 전날 잠깐 얼굴 좀 보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본사로 들러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강주는 고 전무의 말투에서 무언가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조심스러운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파티 이틀 전 강주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서울 가야 할 것 같아요. 예전 회사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파티요? 갑자기요? 예전에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 꼭 오라고 하셔서요. 가족들도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이들도 서울 구경 좋아할 거예요. 강주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오랜만에 돌아가는 그곳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자신은 여전히 이곳 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 전무를 만난다는 생각에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강주는 혼자 서울행배를 탔습니다. 파티 전날 고 전무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배는 천천히 섬을 벗어났고 강주는 갑판에 서서 멀어지는 고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강주는 지하철을 타고 본사가 있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섬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강주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했던 이 풍경이 이제는 낯설었습니다.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강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안내데스크 직원들이 방문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강주는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붉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건물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속도가 빨랐고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차에서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거만했습니다. 강주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기세에 압도된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입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고 직원들이 황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직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 늦었어? 내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있었어. 직원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따님. 강주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장님 따님이라니. 그녀가 누구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회사 회장의 딸 김미서였습니다. 김미서는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누구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강주는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개입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강주는 안내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태훈 전무님을 뵈러 왔는데요.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함과 약속 시간을 확인해 주시겠어요? 김강준입니다. 오전 10시로 약속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던 중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당신 누구예요? 강준이 돌아보니 김미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주는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태훈 전무님을 뵈러 온 김강준이라고 합니다. 고태훈? 그런 사람 우리 회사에 있었나? 미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직원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따님 고태훈 전무님은 기획본부에 계십니다. 아, 그 사람?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미선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부턴 이런 사람들 안내 데스크에서 처리하라고. 로비에서 어슬렁거리게 하지 말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강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고태훈 전무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강준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준 씨,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어요? 전무님 건강하시죠?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고 전무의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강준은 그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강준은 고 전무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고 전무가 물었습니다. 섬 생활은 어때요? 아이들도 잘 지내고? 예, 다들 잘 지냅니다. 아이들이 섬을 정말 좋아해요. 도시보다 훨씬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가족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죠. 사무실에 도착해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고 전무가 직접 커피를 내왔고 강준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섬에서의 일상, 아이들의 학교 생활, 예전 회사 동료들의 근황까지 화제는 다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 몰랐습니다. 강준은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에 온 뒤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습니다. 고 전무는 여전히 좋은 청취자였고 강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강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무님, 오래 방해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벌써요? 좀 더 이따 가시죠. 아닙니다. 전무님도 바쁘실 텐데 너무 오래 있었어요. 내일 파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 전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서. 김미서였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아까 로비에 있던 사람 아니야? 왜 여기 멋대로 들어왔어? 강준은 당황했습니다. 고 전무가 나서려 했지만 미선은 그를 무시하고 강준에게 계속 따졌습니다. 보아는 뭐 하는 거야? 아무나 막 들어오게 내버려둬? 따님, 이분은 제가 초대한 손님입니다. 고 전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듣지 않았습니다. 초대? 전무님이 무슨 권한으로 외부인을 함부로 들이세요? 회사 규정도 모르세요? 규정상 문제 없습니다. 방문 기록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무나 데려오면 보안이 어떻게 돼요? 미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하나둘 멈춰 서서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강준은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강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 전무는 놀란 표정으로 강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준 씨, 왜 사과를? 괜찮습니다, 전무님. 제가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강준은 미서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미선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음엔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여긴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니까. 강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문이 닫힐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 전무의 안타까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강주는 외면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강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수한 옷차림, 피곤한 얼굴, 초라해 보이는 외모. 서울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주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비에 내려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고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강주는 그 속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와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잘 만나고 왔어요? 응, 잘 만났어. 전무님 건강하시더라. 다행이네요. 내일 파티 준비는 다 했어요. 아이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 고마워. 나도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강주는 다시 한번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 안에는 자신이 더 이상 속하지 않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곳이지만 이제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강주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가족들과 함께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하고 고 전무와 인사를 나누고 다시 섬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겪은 일이 내일도 반복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또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버지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본다면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강주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고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준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를 뵙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 외곽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이라 직원들은 모두 쉬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강준을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섬에서 잘 지냈니? 예, 아버지. 건강하시죠? 그럼 이 정도 일은 문제 없지.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등의 주름과 허리를 자주 펴는 모습에서 나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준은 마음이 짠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받고 난 뒤였습니다. 큰일 났구나. 거래처에서 발주를 잘못 넣었대. 오늘까지 납품해야 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 안 돼. 너 오늘 파티 가야 하잖니? 괜찮아요. 시간 있어요. 강주는 작업복을 입고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많았습니다. 포장하고 상자에 담고 트럭에 싣는 작업이 반복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땀이 흘렀고 옷에는 기름때가 묻었습니다. 작업이 끝났을 때 시계를 보니 이미 파티 시작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강주는 황급히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택시를 타고 달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파티는 한창이었습니다. 강주는 숨을 고르고 파티장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우아한 음악 소리.
그 속에서 작업복 차림의 강준은 너무나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준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준은 얼른 가족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파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게 누구야? 거지가 여기 왜 들어왔어? 김미서였습니다. 김미서는 파티장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준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몰골로 들어와? 보아는 뭐 하는 거야? 미서의 목소리는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이 멈췄고 사람들의 대화도 끊겼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준에게 쏠렸습니다. 강준은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먼지가 앉은 신발.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강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 그게 여기 들어올 이유가 돼? 당신 초대받았어? 고태훈 전무님께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말에 미서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파티장 한쪽을 둘러보더니 고 전무를 찾아냈습니다. 고 전무는 당황한 얼굴로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따님, 제가 초대한 손님입니다. 오해가. 오해? 전무님 정신이 있으세요? 이런 사람을 회사 행사에 데려오다니. 창피한 줄 아세요? 미서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준은 고 전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 전무의 얼굴에는 괴로움이 역력했습니다. 강준은 더 이상 그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무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강준 씨 아닙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강준은 몸을 돌렸습니다. 출구로 향하려는 순간 미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잠깐,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아? 강준이 멈춰 섰습니다. 미서는 천천히 강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파티 분위기가 다 망쳤어. 그리고 이 사람을 데려온 전무님도 책임져야지. 따님, 그건 너무.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서는 그를 한번 쏘아보고는 다시 고 전무를 향했습니다. 전무님, 오늘 일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죠. 인사 문제로. 그 말에 파티장이 술렁였습니다. 인사 문제라는 것은 곧 징계를 의미했습니다. 고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준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고 전무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발 전무님을. 닥쳐. 당신이 여기서 입을 열 자격이 있어? 미서는 강준을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강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전무님을 생각한다면 방법이 있긴 하지. 미서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서는 그 동전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파티장에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내 심부름꾼이나 해. 이걸로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마실 거 사와.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강준은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 전무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자신 때문에 곤란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주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어 동전을 주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차갑고 작은 쇠조각이었습니다. 강주는 그것을 손에 쥐고 일어섰습니다. 강준 씨. 고 전무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강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미서 앞으로 다가가 동전을 내밀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미서는 동전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야? 더 달라는 거야? 아닙니다. 강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받으세요. 미서는 강준의 손에서 동전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방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강준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지폐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됐어? 빨리 가서 사와. 강준은 바닥에 지폐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미서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안 가? 돈이 더 필요해? 아닙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강주는 몸을 돌렸습니다.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을, 누군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파티장을 나서는 순간 강주는 복도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이 모습을 보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복도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강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강준아. 낮고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강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강준은 그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윤성호. 강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성호. 그 이름은 오래전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 어린 시절 강준을 돌봐주던 형 같은 존재. 하지만 그는 20년 전에 떠났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성호 형? 그래, 나야. 오랜만이다. 윤성호는 강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꽉 껴안았습니다. 강준은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성호는 강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윤성호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 저는 이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야. 너는 꼭 들어가야 해. 나와 함께. 윤성호는 강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파티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준은 저항하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끌리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파티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보았습니다. 윤성호가 강준과 함께 들어서자 파티장이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서는 샴페인 잔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윤성호는 천천히 파티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준을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윤성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파티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이 사람은 김강준입니다. 제가 직접 후계자로 세운 이 회사의 회장입니다. 파티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강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서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파티장의 술렁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속삭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강준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성호가 자신을 회장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성호는 강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강준이가 지난 5년간 어디에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와 몇몇 임원들만 알고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강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윤성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강준이는 그동안 우리 계열사 공장들을 돌아다니며 현장을 배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생산 과정을 익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신분을 숨긴 채로요. 고태훈 전무가 놀란 표정으로 강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떠나며 강준이를 후계자로 지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현장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윤성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서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서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따님, 오늘 일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윤성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서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파티장 뒤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미서를 수행하던 직원들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 회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미서 이사가 회사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저희에게 지시했습니다. 파티장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미서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는 있습니다. 이메일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윤성호와 몇몇 임원들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표정들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나섰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부당한 지시, 폭언, 업무 방해. 미서가 저지른 일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일부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미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녀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출구로 향하려 했습니다. 미서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파티장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미서의 아버지 현 회장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서는 그를 보자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파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회장은 윤성호와 강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전 회장님 그리고 강준 회장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딸이 저지른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십시오. 윤성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미선은 집에서 내보내겠습니다. 더 이상 회사 일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미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미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강주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허탈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회장의 무너진 모습, 미서의 절규. 그것은 한 가족의 비극이었습니다. 강주는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십시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주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고태훈 전무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강주는 고 전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 전무는 놀란 표정으로 강준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강준은 다시 회장을 향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고 전무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책임은 져야 합니다. 잘못은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강주는 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서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강주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오늘 많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화도 많이 났습니다. 미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강주는 다시 회장을 향했습니다. 회장님 사임은 보류해 주십시오. 대신 저와 함께 회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회장은 강준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윤성호가 강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역시 내가 본 사람이야. 파티장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고 전무도 다른 임원들도 직원들도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주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자리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고 전무가 다가와 강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준 씨, 아니 회장님,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전무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여전히 강준입니다. 오늘 제대로 배웠습니다.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고 전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준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무님이 아니셨으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주변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파티장 한쪽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강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강준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아빠. 그래, 기다렸지? 미안해. 아빠, 여기 사람 엄청 많아요. 큰아들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강준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 아내는 강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파티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강준에게 인사를 하러 왔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준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서와 회장은 조용히 파티장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회장은 강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준도 답례했습니다. 미서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후회, 부끄러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강준은 그녀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강준은 윤성호와 단둘이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준아, 힘들었지? 네, 형.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좀 더 일찍 나타났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때가 됐을 때 나타나신 겁니다. 윤성호는 웃었습니다. 앞으로가 진짜 시작이야. 준비됐어? 강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내 방식?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요. 윤성호는 강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두 사람은 다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다음 날 강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옆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준은 조용히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오갔고 차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강준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이틀을 떠올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태훈 전무였습니다. 회장님 주무셨습니까? 전무님, 그냥 강준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뵙고 싶은데요. 그러시죠. 몇 시에 뵐까요? 10시쯤 본사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준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가 아직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강준은 본사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고 전무와 몇몇 주요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강준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십시오. 저도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고 전무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강준 씨,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시겠습니까? 강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분간 섬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경영은 어떻게? 경영은 계속하겠습니다. 다만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강준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직원들의 고충, 생산 과정의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들. 머리로만 아는 것과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현장을 지키고 싶습니다. 물론 중요한 결정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는 사무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고 전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전 회장님과 따님에 대한 일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는 계속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험과 식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따님에게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한 임원이 난색을 보였습니다. 강주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물론 바로는 아닙니다. 따님이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 전무가 말했습니다. 역시 강준 씨답습니다. 회의는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조직 개편, 주요 정책들을 논의했습니다. 강준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자신의 생각도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고 전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고 전무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강준 씨 정말 괜찮습니까? 어제 일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힘들었습니다. 강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울 때 정말 비참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전무님. 오히려 그 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동안 현장을 돌며 겸손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강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겸손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더군요. 낮아지는 것, 참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고 전무는 강준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전무님께서 예전에 해주신 말씀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강준은 고 전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무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강준 씨 스스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준은 가족과 함께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배가 섬에 가까워지자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바다, 작은 포구, 언덕 위의 집들. 강준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이다. 작은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강준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아내가 강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앞으로 많이 바빠지겠네요. 응, 하지만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강준은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 강준은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바다도 집도 모든 것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김미서입니다. 강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서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일들 변명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께, 전무님께, 그리고 모든 분들께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강준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회장님, 언젠가 제가 정말 변했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강주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강주는 섬과 서울을 오가며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원들과 소통하고 천천히 변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성호가 섬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하고 있어, 강준아. 감사합니다, 형. 형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니야. 내 안에 이미 다 있었어. 나는 그냥 끄집어낸 것뿐이야. 윤성호는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를 후계자로 정한 이유를 말해줄까? 궁금했습니다. 내 아버지 공장에서 일할 때 난 바닥이었어. 다른 회사에서 부도가 나서 갈 곳이 없었지. 그때 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줬어. 윤성호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고. 아버지다우신 말씀이네요. 그래. 그리고 난 너한테서 내 아버지를 봤어. 사람을 보는 눈, 겸손한 태도, 따뜻한 마음. 그래서 너를 선택했어. 강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래. 하지만 너라면 할 수 있어. 이미 증명했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1년 후 강주는 여전히 섬에서 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소박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고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현장 중심의 경영, 직원 복지 개선, 투명한 의사결정. 회사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주는 아이들과 함께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별은 뭐예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저건 북극성이야.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서 옛날 사람들은 길을 찾을 때 저 별을 봤대. 아빠도 길 찾을 때 별 봐요? 강주는 웃었습니다. 응, 아빠도 가끔 별을 봐. 그리고 생각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아빠는 어디로 가는데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강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아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 씻고 자야지.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준과 아내만 마당에 남았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강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로. 힘들지 않아요? 가끔은 힘들지. 하지만 괜찮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가 어디예요? 강주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그리고 사람들 곁.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진짜 리더는 높은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